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양기존님, 이우찬님, 정유성님이 프론트엔드를 맡아주시고 있고, 이해찬님, 그리고 발표자인 저 김용우가 백엔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 대회 서비스입니다. 백준의 대회 기능과 프로그래머스의 채점 기능을 합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은 제출한 코드 테스트 및 채점 기능과 실시간 순위 확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저희만의 특별한 팀 문화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미니 개발 세미나라는 저희 팀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미니 개발 세미나는 팀 내 공유 문화를 만드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에서 10분 동안 개발 관련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모든 부스 캠퍼 분들에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프로젝트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트러블 슈팅, 가설 검증, 개발 과정 등 문제 해결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95개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론트, 백엔드의 기술적 도전과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데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술적 도전은 이코어 CPU, 8기가 램 사양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인스턴스로 모든 부스트캠프 인원을 수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프론트는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코드 실행 환경을 구성하였고,
백엔드는 모든 부스트캠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론트엔드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테스트 정도는 클라이언트에서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을 구축해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장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괜찮았을까요? 네, 먼저 이발을 사용했을 때 while 같은 무한 루프를 만나면 메인 스레드가 멈추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웹 워커로 스레드를 분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발이 악마인가, 언제 위험해지는가를 검증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발은 윈도우 등의 브라우저 API에서 접근을 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발이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만 수행할 뿐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보았고,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윈도우 등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올려보기로 합니다. 네, 다른 라이브러리들과의 기술 조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신 문법과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퀵JS라는 엔진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를 웹 어셈블리로 랩핑한 퀵JS EMScrip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퀵JS의 엄밀함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퀵JS가 브라우저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심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for, 재기현상, 그리고 배열 연산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검증을 위해서 퀵JS를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페이지를 간단하게 구현했고, 단순 포르프, 그리고 배열 성능 검증을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그리고 재기 성능 검증을 위해서 피보나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검증에 사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인풋이 커지면서 약간의 성능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에서 대체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우저마다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브라우저마다 웹 어셈블리의 성능이 약간씩 달라서 10% 내외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유저가 동작을 검증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판단하고 퀵JS의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마치고 다음에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유저의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코드와 테스트 케이스를 워커 마스터에게 넘겨주면 워커 마스터가 작업을 큐잉하고 있다가 놀고 있는 워커들에게 작업을 배분합니다. 워커들은 퀵JS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마스터에게 알려주는 펍섭 구조를 갖도록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웹 어셈블리와 웹 워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코드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론트에서 트러블 슈팅했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양방향 통신 기술 중 하나인 웹소켓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던 중 웹소켓에서 한 번에 10개씩 연결이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하나씩 검증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첫째로는 리액트의 스트릭트 모드를 의심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트릭트 모드를 끈 뒤에 네트워크 탭을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연결되는 소켓이 10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켓의 재연결 주기가 충분히 길지 않아서 재연결을 마구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는데 소켓의 재연결 주기를 길게 늘려봤지만 소켓의 연결 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소켓이 문제가 아니라 렌더링 쪽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게 되었고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소켓 인스턴스를 만드는 곳과 페이지가 렌더링 되는 곳에서 각각 콘솔을 찍어 보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렌더링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매번 소켓 연결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자체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당장 렌더링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소켓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보자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싱글톤 패턴을 적용해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대회에서 하나의 연결만 생성되도록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엔드의 기술적 도전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네이버 클라우드 인스턴스 하나만으로 모든 부스트캠프 캠퍼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요청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여러 개의 대회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참여자들이 여러 번씩 코드를 제출하거나 짧은 주기로 대회 순위판을 업데이트한다고 한다면 보통의 아키텍처로는 요청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요청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아키텍처 레벨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계할 때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사용자 제출이 몰리면 어떻게 하지? 대회 순위판을 어떻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해주지? 잦은 통신 때문에 오버헤드가 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출 플로우를 최적화 병렬화하고 레디스와 웹소켓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고민 끝에 저희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클라이언트가 API 서버로 코드를 제출하면 메시지 큐로 제출 요청이 들어갔다가 채점 서버가 여러 개의 코드 실행 서버로 코드 실행 태스크들을 분배해준 뒤 코드 실행이 끝나면 API 서버를 거쳐 클라이언트로 채점 결과를 전달하는 흐름입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방면에서 코드 제출 플로우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메시지 큐로 레디스를 사용했는데요. 인메모리 DB이므로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미스풀을 활용해 코드 실행 작업을 병렬화하고 코드 실행 서버가 쉬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스루풋을 최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DB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했는데요. 코드 제출 로직을 수행할 때 조인과 쓰기 작업이 잦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실행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저희는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를 실행해주는 코드 실행 서버를 도커 위에 올려서 사용했습니다. 호스트 컴퓨터나 다른 코드 실행 서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보안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었고 리소스를 제한하기에도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채점 서버와 코드 실행 서버를 여러 대로 구성했는데요. 이때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스케일링과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통신할지도 고민했는데요. HTTP는 한 번 요청하면 한 번 응답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10건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 채점 결과를 비동기적으로 응답받으려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10번 이상의 HTTP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서버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야 했고, 따라서 잦은 요청과 응답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데에 유리한 웹소켓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웹소켓 커넥션은 다른 도메인에서도 사용되도록 설계하여 최대한 리소스를 절약하려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진행 중인 대회 순위 현황을 보고 있는 유저에게 데이터를 5초마다 전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방식은 인메모리 DB인 레디스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요청마다 DB를 조회하면 서버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웹소켓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회에 참여 중인 사람은 웹소켓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방식에 비해 오버헤드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디스를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배열로 모조리 저장하는 방식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청마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정렬을 해야 하고 데이터 업데이트 시간도 5의 n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의 고민을 말씀드리니 멘토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솔티드 셋을 사용하여 순위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솔티드 셋은 숫자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사용하여 각 유저의 프리 현황을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앞선 자료 구조와 다르게 업데이트할 때 5의 로그 n으로 정렬하고 요청마다 정렬할 필요 없이 이미 정렬된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JMeter를 사용해 200개의 웹소켓을 연결한 뒤 5에서 8초 간격으로 대시보드 데이터 통신을 해본 결과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종료 이후에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레디스를 사용하지 않고 DB에 저장하여 보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종료된 이후 5분간은 혹시 모를 남은 데이터 채점을 위해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첫 요청이 오면 레디스의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DB에 제이슨의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모든 HTTP 요청은 DB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웹12 코드 사피엔스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